지금 전화로 기다리고 계시는 김영민 의원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영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요. 아닙니다. 지금 상임위가 법사위가 아니시죠? 네네, 산자위에 있어요. 오늘은 어디 기관 국감이신가요? 산자위는? 네, 오늘은 중소벤처 산하기관들 국감이에요. 네. 많이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것저것 좀 준비했습니다. 네, 미래의 먹거리와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연결된 곳이 중소기업 쪽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벤처는 또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곳이라서 네. 하여튼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가장 기초 단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벤처 펀드 모태펀드 이렇게 예산도 막 줄이고 해서 네. 약속을 다 뒤집어요. 모든 약속을 다 뒤집고 있어요. 네. 네, 소상공인들한테 표 받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가 지금은 또 그 약속 다 뒤집고 네. 참 깝깝합니다. 저희 채팅방에 김영민 의원님을 출연하신다 그러니까 아주 벌써부터 응원의 목소리가 김영민 예. 의원님 용기 있는 행동 응원합니다. 이런 얘기도 김영민 의원님 사랑합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쁘실 테니까 제가 요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8일 토요일이죠.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좀 듣죠. 예, 자세하게. 네네.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제 선거로 뽑은 비록 저희나 저희 지지자들이 투표를 뽑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간 국민이 그렇죠. 뽑아서 합헌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인 것까지는 맞는데 네. 그 선출된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행사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거나 혹은 헌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네. 어쨌든간 저는 그때 이제 같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취지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평생 검사로만 살았고 평생 관료로만 살았기 때문에 예. 정치적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고도로 훈련될 필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관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본 적이 없고 필요하면 법적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상급자의 눈치를 보거나 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게 일반적인 관료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100년 전에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예. 행정관료가 곧바로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 한 얘기예요. 예. 정치적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네. 그런데 그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란이 될 때마다 정치적인 책임을 전혀 지질 생각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면서 법적인 어떤 쟁송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네. 이런 모습들이 막스 베버가 예언했던 아주 위험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게다가 민생은 정말 파탄내고 있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대응책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네네. 참 이렇게 무능하고 지지율 낮은 정부가 5년 동안 계속 유지된다는 게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자의 역성혁명도 거론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막스 예. 베버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공맹사상에도 맹자가 백성이 네. 하면 뒤집어라 왕도 그 당시에 왕조도 그럼요. 뒤집었는데. 예, 그 당시에 역성혁명을 주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죽을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 왕은 백성이 편안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백성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지 못하면은
그 왕을 바꿔도 된다. 그렇죠. 예. 라는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네. 예,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주주의 사상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대통령스럽지 못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 대통령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우리 헌법에 열려 있는 네. 우리 헌법이 예상하고 예견하고 열어둔 제도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주장을 또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헌정 중단이다 이렇게 되면은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은 이제 우리 국민이 뽑은 대표로서의 네, 국회의원이신데 국회의원이 집회 나가서 그런 얘기 하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국회의원이니까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예. 국회의원이 이제 정치인이고, 네. 네, 국민들의 그 선택에 따라서 국민들의 뜻을 대의하고 네. 대표하는 그런 기관, 헌법기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심이 무엇인지를 빨리 읽고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정치인의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서 네. 행동했습니다. 의원님 그 국회법에요. 네. 국회의원은 집회 나가면 안 된다 그런 게 있나요 혹시?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사실 박근혜 탄핵 집회 때도 하야 네. 집회 탄핵 집회 때도 국회의원들 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네, 촛불 집회 다 나갔거든요. 네네. 네, 그게 이제 뭐 순서의 차이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네. 얼만큼 끌어올랐을 때, 민심이 얼만큼 끌어올랐을 때 정치인이 나가줘야 되냐? 네. 라는 얘기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그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집회에 못 나간다? 혹은 그런 발언을 못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거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네. 그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완전히 다 침해하는 굉장히 무식한 발언입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헌정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네. 헌정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네, 언제 내려올지 헌정 중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 자체가 헌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을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헌정 중단이 아니라 헌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빨리 나가줘야 헌정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꾸 그렇게 뭐 임기 정해진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진짜 웃긴 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현재 임기가 보장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기관장들에 대해서 계속 나가라고 압박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국감 때도 계속 이쯤 되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법적 책임을 묻지는 못하니까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나가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기관장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적 책임은 정치인인 사람이 지는 것이고 대통령이 지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건가요? 그렇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 자리에 자기들 사람들도 앉혀야 되는 것도 있고요. 예. 한편으로는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뭐 대통령실에서도 저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 다 이제 비슷한 그 욕망들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겠죠, 지금. 임기 초반에 대통령에게 지지율은 매우 낮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수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이익을 줄 수 있는 대통령한테 잘 네.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예.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게다가 뭐 내후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 그렇죠. 때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공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물론 바람직하진 않은 건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뭐 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뭐 아까 헌정 중단이니 뭐 이런 네. 정도까지의 강력한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뭐 지금 잘 보이기 위해서 용산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용산에 줄 서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하고 좀 한심합니다. 그 박근혜가 탄핵당했을 때 우리 경제 사회 다 잘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럼요. 헌정 중단 되지 예, 않았어요. 그랬죠. 그랬고 이재용 회장이 구속됐을 때 삼성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도 알고 시장도 아는 것이죠. 이 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구나. 사회가
그 헌법이 예상해놓은 질서대로 잘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기대치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경제가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예. 자, 그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이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집회에 참여하는 거,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집회죠. 네. 그 이제 박근혜 탄핵 때도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었다. 결국은 이제 언제 참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국회의원들 개인의 판단이겠죠. 그거는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계속 촛불 집회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10월 22일 날은 전국 집중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 네. 그럼 앞으로 정치권도 합류가 할 것이다. 이렇게 의원님은 판단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가서, 그러니까 발언을 매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집회에 뭐 참여해서 민심을 좀 보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랑도 대화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은 계속 가질 생각이긴 한데요. 네. 다른 동료 의원들이랑도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자, 지금 여의도에서 보는 민심과 실제 광장에서의 민심이 상당히 다르다. 맞습니다. 온도차가 상당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조금씩 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집회 현장에 뭐 나가서 뭐 저처럼 발언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집회 현장 나가서 둘러보고 함께 구호를 외치고 뭐 참여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들 조금씩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쪽에서도 이제 뭐 제가 발언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 이후에 뭐 대학생들도 더 나서기도 하고 우리 사회 원로분들도 또 목소리를 막 내시고 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조금 더 그 분위기가 커지는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치권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탄핵보다도 퇴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의원님? 네, 그거는 뭐 저희가 박근혜 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정치적 책임을 먼저 묻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퇴진이라는 것, 하야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겠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국민으로서는 먼저 묻는 게 맞고 이제 막 탄핵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탄핵은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라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는 다음 얘기지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이 민주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헌정 질서가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시스템을 돌려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퇴진이라는 어떤 정치적 책임을 먼저 묻고 정치적 책임에 도저히 응하지 않고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탄핵 논의도 그것도 국민들께서 아마 먼저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퇴진한 그 지도자들은 우리 한국에도 있었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탄핵보다도 국민의 압력에 의해서 퇴진한 지도자들, 대통령이나 총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지지율이라는 게 뭐 한 번에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큰 흐름과 추세라는 것은 있는데 지금처럼 낮은 지지율이 정권 초반부터 계속 유지되고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이미 신뢰를 잃었고 정권의 그 어떤 핵심 원동력이나 추동력 같은 것들 혹은 정당성 자체가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억지로 권력을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르는 방식.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진짜 내가 너무 못하는구나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퇴진하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국민의 뜻이 이러니까 내가 진짜 잘해보겠다. 라고 하고 그동안의 과오를 사과한 다음에 정말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자 정말 잘하겠다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사과해 본 적이 없고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의원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도 국민들이 할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정말 퇴진할까? 국민이 저렇게 압력을 가고 여론도 저렇게 나쁘고 5만 군데에서 지금 다 문제가 생기는데도 그냥 버티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또 국민들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네네.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드는데. 네. 뭐,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는 살아있는 것이라서요. 네, 네.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지켜봐야 될 것이에요. 네,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네, 가능성이면서도 또 가장 또 바람직한 모습일 수 있다고 보는 게 네, 국민들의 뜻이 여론이 그 민심이 정말 들끓어 올라서 맞습니다. 예, 퇴진을 계속 요구한다라고 하면 네, 일단 그 여당부터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당장 다음번에 총선이 있는데 음, 그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면은 네, 버티고 맞서려고 하면 네, 총선은 아주 크게 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그러면 잠깐 대통령의 임기가 뭐 연장되거나 5년 동안 버틴다고는 할 수 있어도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부가 되고 국민의힘은 음, 국민의힘대로 다 망가져버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상태를 국민의힘도 바라지 않을 것이기 음, 때문에 민심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움직일 것입니다. 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네, 결국에는 그때 새누리당에서 갈라지면서 새누리당도 음,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게 민심의 힘인 것이죠. 민심을 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정치권이 네, 받아들인 것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국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 네, 지금 네, 국정감사도 열리고 있고 여러 뭐 이제 김건희 특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네, 종합적으로 의원님 의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특검 문제를 포함해서 네, 지금 그 뭐 정치 현안이나 지금 현재 정국을 보면은 네, 사실 이제 국회와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국회 네,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네, 좀 찾아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특검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면 강행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에는 그 한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잘 풀어낼지에 대해서 또 네,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그 여러 가지 전략들을 그 뭐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보자, 저런 방식으로 네, 해보자라고. 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잘 세워서 통과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검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어떤 그 네, 근본적인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법안 같은 것들은 민주당의 그 힘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설사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좀 예, 강력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네, 불의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 불의, 불공정하고 몰상식 네, 이것과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네, 국민들께서도 분노하시는 것이고 음, 거리로 먹고 살기 바쁜데도 거리로 뛰어나오시는 이유가 네, 윤석열 정부가 상징되는 불의와 불공정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이 그리고 정치권이 어떤 사람을 놓고 싸우는 것을 넘어선 우리 사회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위해서 네. 고민하고 대안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의원님하고 이렇게 인터뷰할 때 의원님의 큰 정치인의 이 잠재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지지율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50%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죠? 네, 네네. 그 국민의힘은 30% 뚝 떨어지고 말이죠. 네. 이런 것도 결국 민심의 반영이 아닐까 생각 드는. 야당이 이렇게 50% 가까이 지지를 받는 게 제가 기억하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네. 많지 않았죠. 네, 사실 그만큼 저 윤석열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사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때 민주당이 조금 더 좀 정신 차리고 힘을 네, 내서 네, 네, 국민들께서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김영민 의원님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행보고 언어이실 텐데 이렇게 용기 내서 국민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서 많은 지금 채팅방에요.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네. 예, 응원의 너무 댓글이 감사합니다. 올려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고요. 네, 파이팅 하시고 네, 하여튼 우리 국민과 또 정치 질서의 복원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의원님. 오늘 네, 바쁘신데 이렇게 고맙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여러분 김영민 의원의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사회에, 우리 국회에, 또 우리 정치권에 이렇게 용기 있고 그리고 해안이 있는 이런 국회의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산이 아닐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 기회될 때 우리 김영민 의원님 모시기로 하고요. 국감일에서 직접 출연을 못하셔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여러분들 또 기다리고 계시는 뉴스클래스 박상병의 뉴스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